안녕하세요. 명품 옷수선입니다. 자, 날씨는 장마철이라서 꼬리꼬리한데요. 바지 재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옛날 옷들이 참 이런 바지들이 많죠. 집집마다. 자, 어르신들 예전에 좀 옷 많이 사서 입으시다가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또 정년퇴직도 하시고 있는 옷도 버리기 아깝고 또 새로 사 입기는 그렇고, 그래서 옛날에 사던 옷들이 정말 비싼 옷이고 좋은 옷들이었죠. 근데 지금 유행이 지나서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옷들을 많이 줄이러 오시는데, 이제 이런 옷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재단을 해서 다시 새로운 옷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자, 이런 옷들을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신 분들도 많죠.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옛날에 어때요? 좋은 옷들을 많이 사놨잖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옷을 한 50개 정도 고치고 있는데요. 평생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재단해야 기본적으로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옷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버릴 수는 없고, 옛날에는 또 바지 상의 한 개에 바지 두 개씩 다 샀었잖아요. 양복 하나에. 그리고 직장생활 하신 분들 이런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은 이런 바지를 한 40개 가지고 오셨는데요. 차근차근 조금 일이 조금 한가할 차례 하기로 하고 이렇게 맡겨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옷들을 정말 새바지처럼 고칠 수 있는 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다 고쳐놓은 것들을 한번 보여줄게요. 그럼 자, 고치지 않았을 때는 옷이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바지가 어때요? 옛날 통바지죠. 대부분 통들이 몇 인치냐면 기본적으로 통이 9인치는 돼요. 그리고 주름이 앞에 두 개 들었죠. 이렇게. 그런데 주름은 이제 없으면 수선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주름 나는 상태에서 기본 편한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옆선으로 보면 바지를 보면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비디오로 동영상으로 보기에는 좀 가름이 안 가겠지만 옛날 바지들 다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제 고쳐 놓은 상태 바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고쳐 놓은 상태. 고쳐놓은 상태를 하나 보여주면 차근차근 바지를 타고 있거든요. 그럼 고쳐놓은 상태의 바지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입을 수 있고 가장 편하고 가장 입기 좋게 그냥 이렇게 고쳐졌는데, 9인치 된 바지, 9인치 10인치 된 이런 통들이 있는 바지들은 보통 이제 연세가 이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통을 요 밑에 걸 통이라 그러거든요. 통을 기본 8인치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현재 34예요. 34 바지를 32인치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지는 옛날 바지들은 기본적으로 생긴 게 어때요? 미디가 길어요. 미디가 굉장히 길죠. 근데다가 기본적으로 체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살도 빠져서 34 입던 사람이 지금 32를 입게 됐어요. 그래서 허리를 2인치 줄이니까 미디가 상대적으로 더 길어지죠. 그리고 원래부터 긴 바지예요. 긴 듯한 바지인데 허리 2인치를 줄이니까 더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미디 길이를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주머니 사용할 수 있을 만큼만 놔놓고 이 엉덩이를 줄여줄 겁니다. 그리고 허리 2인치를 줄여주면서 미디를 잡아주고 미디를 줄여주고 통을 기본 8인치 정도만 되게 해줄 거예요. 8인치가 되면 8인치 이상 되면 옷이 안 이뻐요. 그리고 이런 바지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요새 이거를 구형 바지를 할지라도 지금 신형 입을 수 있는 바지로 고쳤잖아요. 주름은 그대로 나는 상태지만 이 허벅지 있잖아요. 주머니 밑에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불룩하면 옷이 안 이뻐요. 일자형으로 쫙 빠져야 되거든요. 주름은 있어도. 그런 바지 재단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동영상으로 이 바지통의 넓이가 실제 모양이 어떻는가 잘 짐작은 못하겠지만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바지가 줄여지니까 그러면 이 옷을 입으면 참 이뻐요 이제는. 근데 옛날 천은 보세요. 천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양복하고 딸린 옷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옷들이 이렇게 이쁘게 고쳐야 되는데 바지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바지들을 많이 고치는데 그 중에 재단 한 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양복 하나에 상의 하나에 바지가 2개였습니다. 이런 옷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한 개만 대표적으로 재단을 해볼 거예요. 뭐 이거 옷을 하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지금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옷을 먼저 해볼게요. 이 옷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이 바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바지도 어르신들 어때요? 옛날에 다 양복 하나에 바지 2개씩을 다 샀어요. 이렇게. 자, 이런 옷들이 멀쩡한 거는 좋은 옷들이죠. 그래서 이런 옷들을 고쳐야 되거든요. 서울에서 어떤 분도 바지를 고칠 수 없겠냐고 전화가 왔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고치려고 바지를 몽땅 다 갖다 놨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바지를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똑같은 사이즈의 옷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바지 허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허리가 34네요. 이렇게 보니까 허리가 34죠. 17까지 왔으면 2개 포기니까 34가 됐죠. 그리고 바지 통이 얼마냐? 9인치 반이에요. 바지 통이. 지금 이렇게 해보면 이게 현재 바지 통이 이렇게 재니까 9인치 반이 왔네요. 9반까지 왔어요. 그럼 9인치 반을 8인치를 해줄까? 여기서 8인치 고쳐주면 1인치 반이 통상적으로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허리가 34니까 2인치를 줄여줄 거예요. 그러면 미디가 기니까 미디도 뜯고 허리도 뜯을 건데, 자, 이 바지를 보니까 허리 2인치 줄이면 고리를 뜯어야 되겠네요. 너무 붙었죠. 그럼 이 고리를 뜯습니다. 뜯고 다시 옮겨서 다시 달아줄 거고, 허리를 2인치 줄여주고 미디도 같이 줄여주겠습니다. 근데 이 바지가 보니까 맞춤 바지예요. 맞춤 바지. 자, 이 손님이 옷을 다 젊었을 때 맞춰 입었는데요. 맞추어서 입었어요. 그래서 맞춤 바지라서 맞춤 바지는 하기가 더 힘들죠. 자, 양복하는 사람들이 옷을 꼼꼼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옷옷이도 다 뜯어야 되고, 재봉은 안 할 거예요. 닫지 하는 것. 이런 옷들을 어떻게 닫지 해서 만들어 줄 것인가, 이걸 해야죠. 재단을 잘 해야가, 그 사람의 체형에 맞게 재단을 잘 해줘야가 옷을 해놨을 때, 재봉을 해서 안석을 해놨을 때 그 사람 몸에 적당히 잘 맞는 옷, 이쁜 옷, 편한 옷, 그리고 이쁜 옷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래서 재단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재봉은 나중에 따로 또 해드릴게요. 재단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단하는 것 해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내가 동영상 바지 재단하는 동영상 많이 올렸는데요. 바지는 할 때마다 다 다르다 그랬어요. 바지 그 만들어 놓은 바지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옷을 재단을 해야 되는 방법들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지에서는 허리를 2인치 줄이니까 고리 뜯어야 되겠죠. 자, 고리 뜯어 보겠습니다. 자, 고리를 칼로 이렇게 뜯고 이것도 뜯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리를 뜯고, 고리는 허리 다 줄이고 나서 나중에 다시 붙여주면 되죠. 자, 이 벨트 고리 있는 부분들은 생살을 찢어 먹거나 하면 안 돼요. 이런 데는
겉으로 표면으로 나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기스가 나고 그러면 안 되죠. 조심스럽게 실밥만 뜯으세요. 천 뜯지 말고. 고리가 뜯어졌네요. 그럼 이거는 뒷주머니에 딱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뒷주머니 넣으면 안 잊어버리죠. 자, 그리고 자, 바지를 뒤집었습니다. 그럼 이 주머니도 뜯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데 수선해가 오는 거 보면 이 주머니를 뜯지 않고 수선하려고 그러는데요. 양복 주머니는 반드시 주머니감을 뜯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뜯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다시 만들어 주는 거죠. 옆선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뜯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뜯고 이렇게 뜯어요. 그리고 여기도 뜯고 여기도 가위로 살짝 잘라 줄 거예요. 이 힙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접이 편안히 줄이고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주머니를 이렇게 갈라줍니다. 그럼 요만큼 줄일 거니까 시접이 있어도 요만큼은 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릅니다. 잘랐어요. 그래서 이 재단해서 주머니에 손에 들어갈 만큼만 줄여줄 거예요. 옆선은. 손님이 오네요. 잠깐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체육복 좀 줄이려고. 기장만? 네네. 그럼 우리야. 우리 이리 와. 여기 보세요. 우리 들어가자. 우리 들어가. 우리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반바지예요? 좀 많아요. 많아? 네. 티셔츠도 있고. 티셔츠도 있고. 보리 조용히. 자, 요거는 기장만. 놔도 되나요? 어? 가방 여기다. 나. 이건 기장 짧은데요? 어디 줄이려고 이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려고? 네네. 한 단만 요거만큼만 잘라. 가만히 자르면 안 돼? 통을 줄이지 않는 이상 자르면 속옷이 불안해. 그래서 이 정도면 자르자. 또 다른 거. 그냥 입어봐야겠다. 그럼 저 들어가서 입어볼게요. 보리 이리 와. 보리 이리 와. 보리 들어와. 이리 와. 들어가.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앉아. 보리 앉아. 주머니 감을 이렇게 뜯어줄게요. 이렇게 뜯습니다. 이거 다시 이렇게. 자, 한쪽 해놓은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뜯어주고. 자, 이만큼 편하게 뜯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림질을 하고, 이 기장도 4분의 3을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통이 넓었을 때는 기장을 구두가 더 피도록 입었지만 통이 좁아지면서 이제는 발 뒤꿈치가 살짝 보일 정도로 입어야 돼요. 그래야 신발을 신으면 그냥 편안하게 되죠. 바지 길이가 길면 옷이 안 이뻐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다렸네요. 기장. 여기 보니까 통이 9인치 반이니까 1인치 반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1인치 반을 양쪽에서 줄여줍니다. 이렇게 딱 펴고, 우리 이리 와. 우리 왜 그래? 자, 여기서 반인치니까 1인치 반이니까 4분의 3씩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가 무릎선. 화장만 주면 되겠네. 응? 이게 다져주고. 조금 짧게? 이 정도만? 네. 이 정도면 이걸 편하게 입을 수 있겠는데. 조금 짧은 듯하게. 네. 됐다. 티셔츠도. 기장만 자를 거야? 네. 이 정도? 이 정도?
이제 들어가. 앉아. 앉아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돌려볼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주머니가 손이 들어갈 만큼만 줄여줍니다. 그러면 주머니에서 4분의 3 정도가 아니고 8분의 5 정도 들어가네요. 주머니 끝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를 이렇게 대고 자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주머니 끝점에서 4분의 3 정도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고 다시 자를 돌려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럼 바지 곡선이 이뻐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다리 이렇게 됐어요. 그럼 안다리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똑같이 4분의 3을 두고 우리가 1인치 많이 줄여들죠. 직선을 이렇게 올라도 돼요. 워낙 통바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우선까지 같이 올라가도 돼요. 그러니 미디를 줄여줘야 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미디를 줄여줘야 돼요. 이런 바지는 허리를 줄이죠. 그러니까 미디가 더 길어지죠. 안 그래도 원래 미디가 긴 바지에다 통바지에다 이럴 때는 미디가 원래 길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일 만큼 줄여줘야 돼요.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자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잠깐만요. 네.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써주세요. 네. 자, 지금 언제 찾아보는 내일 저녁에. 아, 네. 괜찮아? 네. 반 3개. 응. 15,000원이고. 이름. 내일 오세요. 네. 호불. 네. 내일 오시면 돼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자, 기본적으로 바지를 이렇게 줄이는데요. 미디가 길다 했잖아요. 앞미디에서는 많이 줄여줄 수가 없어요. 지퍼하고 밑이 가깝죠. 앞미디에서는 4분의 1도 안 되게 8분의 1 정도 줄여주고 8분의 1보다 약간 더 많네요. 그리고 뒷미디에서는 1인치 반 정도 들어가 줄 겁니다. 여기서 1인치 반인데요. 자, 1인치 반을 들어가면 요 앞미디하고 앞미디하고 길이가 이렇게 짧아서 안 맞아요. 이렇게 불룩하죠,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돼서 이 끝이 이렇게 길어서 여기가 맞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이 앞미디하고 뒷미디하고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그냥 일자로 이렇게 되는 대로 박아버리면 여기가 앞판 이마에 남석 곡선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앞에가 옷이 안 이뻐져요. 그래서 이 곡선을 그대로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살려주기 위해서는 뒷선은 최대한 높은 데로 빼고 밑에서는 약간 이렇게 돌아갈 정도라면 이렇게 포개서 다시 박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줄여줄 건데 이렇게 하려면 요 미디 길이가 뒷미디 길이하고 앞미디하고 차이가 나서 안 맞기 때문에 이거 무릎선까지 뜯어줘야 돼요. 이거를 박는 거를 무릎선까지 이렇게 뜯어주고 박을 때 무릎선이 한 이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것을 요렇게 맞춰서 지금 여기 뭐 들어갔잖아. 1인치 반 정도 들어오고 앞미디가 8분의 1 들어갔는데 이렇게 약간 맞춰줘요. 앞미디는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딱 물려서 이렇게 해서 박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당겨주면 이런 적당히 맞아졌죠. 이제 울퉁불퉁한 게 살짝이 없어졌어요. 그죠? 이 뒷속의 뒷선은 바이아스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늘리면 늘려져요. 그 살짝 늘려서 이걸 맞춰주면서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렇게 박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바닥을 이렇게 보면
박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 선이 대충 이렇게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선하고 여기하고 별 그렇게 큰 차이 없이도 이렇게 살짝만 늘렸는데 이렇게 딱 맞아졌죠. 여기가 맞아졌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안 맞추고 그냥 이렇게 되는 데를 박아버리면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이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반인치 정도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면 곡선이 없어지면서 앞모양이 이상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딱 이렇게 딱 맞고 뒷판을 살짝 당긴 듯 하면서 박아주니까 딱 맞아졌네요. 이렇게 박아줘야 돼, 봉제를 할 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무릎선이라고 표시해놓은 여기 있죠. 이 여기서 밑에까지 뜯어갖고 맞추면 뜯어서 이 길이를 전부 맞춰주면 이 바지 여 밑에서 일자 여기서 선이 이렇게 꼬부라게 틀어져요. 바지가 뒤틀리기 때문에 절대로 무릎선 밑에까지 와서 무릎선 밑에까지 와서 이걸 조절하면 안 돼요. 무릎선을 언제나 앞판하고 뒷판하고 딱 맞춰주고 이 무릎선 위에 이 허벅지 선은 이 사이에서만 서로 조절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옷이 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전체를 뜯어갖고 밑에를 이렇게 내려서 맞추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바지가 꼬이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기를 이렇게 최소한 그 원형이 나올 수 있는 가까운 상태로 여기를 딱 이렇게 맞춰서 앞판은 조금 더 긴 듯하게 빼주고 뒷판은 최소한 맞춰줄 수 있는 만큼만 빼줘서 이거 살짝 박음선보다 앞판은 살짝 0.1만 내려오고 뒷판은 0.1 올라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박아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뒷판은 약간 짧고 앞판은 약간 길지만 동그란 선은 그대로 다시 이렇게 현형도로 살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 맞춰서 딱 이렇게 해서 바지 재단을 하고 이렇게 봉제할 때 이걸 잘 맞춰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판 재단을 했어요. 그러면 한 판 재단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바지 재단에서 말하자면 설계도 어떻게 이 바지를 재단해서 손님 옷을 만들어 줄까 하는 공식과 그런 설계는 다 했어요. 그 설계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 한 판은 이 한 판에 맞춰서 똑같이 해주면 돼요. 똑같이 이 기장이 4분의 3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보면 기장이 4분의 3 올라갈 거니까 이 밑에 탄을 미리 잘라내서 시접을 편하게 펴줘야 돼요. 이 옆구리 시접을 여기를 이건 잘라버리겠어요. 어차피 자를 거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이거는 한 판 재단해 놓은 거에 포개어서 그대로 재단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개서 해주고, 자, 이렇게 다려놨어요. 다릴 때도 재단할 때 펴는 편안한 상태, 틀어지지 않게 바지를 이렇게 원래 재단 이렇게 선대로 쭉 바르게 펴서 재단을 다시 해야 돼요. 꼬부러진 상태로 지금 현재는 만들어 놓은 옷이기 때문에 제대로 펴지 않으면 제대로 선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옷을 다시 이 앞판 포개 놓은데 한 판 포개다 재단해 놓은 걸 다시 위에다 포개 놓고 똑같은 선상에서 여기도 4분의 3 들었으면 여기도 4분의 3 그리고 무릎선을 이렇게 맞추고 무릎선에서 여기서 8분의 5가 들었으면 여기도 8분의 5를 이렇게 맞추세요. 그리고 일자리로 쫙 편 다음에 쫙 늘린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간격을 보고 이렇게 간격을 센치를 맞췄지만 간격대로 이렇게 끄세요. 이렇게 끄어요. 그러면 똑같이 선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이 서로 틀리지 않게 재단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으면 바지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통이 똑같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봉제를 잘못하거나 재단을 잘못하면 서로 통이 넓고 짧고 서로 다르면 다시 뜯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번거로움을 없이 하기 위해서는 재단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 한 판을 재단을 했는데 그럼 이것도 무릎선까지는 뜯었으니까 이것도 무릎선까지를 다시 뜯어갖고 재단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거 바지의 늘리기에 따라서 통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핀을 빼고 뒷판은 뒷판끼리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뒷판끼리 이렇게 재단해 놓은 거하고 이렇게 포개면 이 재단해 놓은 거하고 재단해 놓은 거하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펴요. 두 개를 이렇게 포개고 뒷판은 뒷판끼리 포개서 아까 재단해 놓은 선 여기 있죠.
1인치 반 들어간 이 선하고 무릎선에 3분의 3, 3 들어온 선하고 이렇게 재단을 이렇게 자를 대보세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끄었어요. 이게 재단이. 그러면 자에다 옷을 똑같이 포개으니까 옷 하나를 들고 다시 이렇게 자고로 이렇게 선을 그으세요. 그거 또 한 번 이렇게 또 그어요. 밑에도.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여기도 초크 표시가 됐고 여기도 표시가 됐고 여기도 표시 똑같이 됐습니다. 그럼 박을 때 이걸 맞춰서 하면 되겠죠. 그럼 앞판도 마찬가지. 앞판도 똑같이 앞판끼리 이렇게 모으세요. 자, 무릎선까지 땄으니까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모았어요. 자, 재단 여기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 선하고 여기 선하고 똑같이 모았으니까 자를 아까 뭐 했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다시 대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한번 꺼주고 또 다시 한번 들고 이렇게 끄면 선이 다 앞뒤로 다 4개가 다 꺼진 거예요. 하나, 둘, 여기도 꺼주고 여기도 꺼주고 이쪽에도 꺼주고. 그럼 이제 똑같이 조건 이제 박으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재단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안다리 재단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한쪽에 나머지 한쪽만 재단하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먼저 해놓은 한쪽 다리를 따라서 포개놓고 그대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다리고. 자, 바지 옷수선에서 바지 재단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옷수선의 능력. 자, 이거는 바지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우리 집 개인 특강 받은 분들도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소매 올리기나 이런 것들은 공식대로만 올려주면 되는데 바지는 할 때마다 상황이 다르고 옷마다 상황이 다르고 만들어놓은 방법들이 각각 다르며 그 사람이 똑같은 옷이라도 체형이 다르고 또 다 달라서 할 때마다 공식과 이렇게 해야 되는 적용 방법들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어렵고 또 똑같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러니까 바지는 그렇게 할 때마다 달라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위에다가 한 개를 또 포겠어요. 이렇게 나란히 맞추고 이렇게 무릎선을 표시를 하세요. 무릎선이 얼마 들었냐. 여기 한 1인치 정도 들었네요. 이 바지는 워낙통이 넓은 바지라서. 그럼 1인치 표시를 해요. 요 밑에도 4분의 3 표시를 똑같이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꺼줍니다. 이렇게 껐어요. 그리고 여기도 자를 이렇게 됐지만 항상 여기 주머니 여기 끝점 있죠. 여기 만져보면 주머니가 경사주머니 내려오는 거 있죠. 여기 선에서 도면 이 선에서 이 선하고 똑같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래야 주머니가 짝짝이도 안 되고 옷도 정확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를 댔다면 이렇게 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대세요. 이렇게 그래야 이 허벅지 이 선이 여기는 뚱뚱하지만 무릎선까지는 얇아지잖아요. 그럴 때가 다시 종아리가 나오는데 이거를 옷을 재단할 때도 그런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해주면 옷이 이뻐져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다 그러면 옷이 입었을 때 허벅지 사이 여기가 굉장히 뚱뚱해지면서 이게 안 이뻐져요. 그러니까 자는 반드시 이렇게 날씬한 쪽을 배 쪽으로 이렇게 해서 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특성은 기본 체형이에요. 34 입었던 분이 32로 줄었고 바지를 옛날 바지라서 더 작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엉덩이 살이 허벅지 살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를 주머니 밑에 허벅지 여기를 뚱뚱한 사람이 아니면 조금 날씬하게 이렇게 살짝 넣어줘야가 옷이 불룩하게 튀어나오지 않고 이뻐져요. 자, 그러면 옷 이쁘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죠. 자, 그럼 몸판 재단이 끝났어요. 그럼 허리 재단이에요. 그럼 허리는 이렇게 다시 펴고 항상 재단을 할 때는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빡 펴줘야 돼요. 이렇게 다리미로 이렇게 펴주세요. 반듯하게 펴줘요. 이렇게 제일 편한 상태로 이렇게 펴주고 여기서 지금 1인치 반이라는 미디가 줄어들었어요. 1인치 반의 미디가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 타원행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요거는 1인치만 줄여줄 거예요. 요거 2인치 2인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단이 돼야 돼요. 그러면 돌아간 선 있죠. 여기 이렇게 해서 돌아간 선 여기까지 돌아가서 이렇게 많이 줄일 때는 통바지가 많이 줄여서 엉덩이가 엄수를 할 때는 이 돌아간 이 선에서 약간 8분의 1만 살짝만 내려와서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바지선이 이뻐져요. 근데 여기 끝선부터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살짝 0.01이라도 내려와서 이렇게 곡선을 돌려서 이렇게 올려줘야 옷이 이뻐집니다. 뒷선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허리선이니까 여기서 1인치 박으면 서로 2인치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인지 줄이고, 이제 봉제를 할 때도 여기를 딱 보고 이 벨트선 있죠, 여기를 송곳으로 꼭 찍고 여기서부터 박는 거예요. 여기서 박고 이렇게 박아서 내려와서 멈추고,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봉제선을 더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선을 따라서 마지막 벨트 부분 여기까지 이렇게 일자로 쭉 박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주머니 이렇게 이제 봉제 이렇게 하는 건 나중에 그거 이제 봉제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재단이 끝났어요. 그럼 앞뒤판 재단이 끝나고 허리선 재단도 끝나고 미디랑 다 재단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지를 한다는 거 조금 어렵나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려운 것을 자주 하면 기능공이 되고 그 집이 잘한다는 소문이 다 들리겠죠. 이렇게 해서 바지 재단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쌓거든요. 이렇게 바지를 재단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다 찔려서 자꾸 올려놔요. 그리고 하루에 분량할 만큼만 딱 하고 또 그날 들어온 옷들을 해가면서 일 처리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바지 재단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바지 재단만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재미없죠. 그렇지만 재미있으라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정말로 꼭 내가 수선의 달인이 돼 보겠다 하면 우리 집으로 배우러 오세요. 멀리서도 올 수 있고요. 일주일에 2번 수업하면 2번 수업해서 시간을 내서 배우면 충분히 옷수선 잘하는 옷수선을 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술을 잘 배우시고 여러분을 노후 대책으로서 안전한 직업으로서 여러분들 삶에 유용하게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옷수선 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명품 옷수선이었습니다.